그러면 시장 세분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기업이 효과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타겟이 될 만한 그 대상들을 놓고 시장을 잘게 잘라서 나중에 그 중에서 구체적인 타겟을 고르는 그 전초 작업이 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그런 소비자들을 가려내고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아주 쉬운 거죠. 어떤 인구 통계적인 변수죠. 가장 기본적인 변수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또 그에 따라서 종교도 결부가 되겠죠. 가장 쉽게 이제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남자, 대학교 2학년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와 학렬 또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커피 시장 한번 보세요. 990원짜리 커피 많이 보셨죠? 1,500원짜리 커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한 잔에 15,000원, 심지어 호텔에는 뭐 25,000원 이런 커피들이 있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어떤 주된 타겟으로 하는 직업에 따른 분류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분류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구 통계적인 변수를 놓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리적인 변수. 아까 이제 이슬람은 이슬람권이 또 모여져 있고 뭐 이런 식의 지리적인 것도 있죠. 도시 규모별로 또 볼 수 있고 기후별로 또 타겟을 할 수 있죠. 아주 더운 지방에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팔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후 조건에 전혀 맞지 않거나 그들이 선호하는 입맛이 아닌 것을 제가 수출을 하겠다고 덤빈다든지 했을 때는 또 지리적 변수에 있어서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리적 변수로 또 세분화해서 쪼갤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변수, 사회 계층이나 라이프 스타일, 또 변화하는 개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성의 추세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세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누리고자 하는 어떤 문화적인 퀄리티, 문화적인 내용,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스포츠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소득 몇만 불일 때는 뭐 예를 들어 몇만 불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골프를 좋아한다 하다가 그 뒤에 또 더 넘어가면 레저 스포츠, 아웃도어 활동 중 액티비티 이 분야가 또 달라지고 또 그보다 더 넘어가면 그림을 수집한다든지 어떤 오페라라든지 이런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소득 수준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도 심리적인 변수 이런 것들로 쭉 분류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변수에 따라서 구매자들이 이제 한번 써보고 나서 이것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매니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팔 거야. 이거는 뜨내기 손님들한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팔 거야. 등등등 사용에 따른 반응이라든지 구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제 인구 통계적인 변수나 지리적인 변수, 어떤 심리 분석적인 또 사회 문화적인 이런 변수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 행동적인 변수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치에서도 시장을 세분화해서 분류하고 타겟을 구체적 타겟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당연히 당선이 될 거야.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쪽 예를 들어 서울 경기권에서는 내가 무조건 먹어줄 거야.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번 총선에도 보셨잖아요. 하루아침에도 이슈가 생겼다 소멸되는 이런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템포러리 마켓이라는 거 순간적인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라는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 휘발성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이슈를 갖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최하 일주일, 2주일 아무리 늦어도 3, 4일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모바일 시대의 변화된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하겠다, 어떤 제품을 팔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정확히 세부적으로 내가 타겟으로 할 그런 계층들을 찾기 위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리적 변수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호남,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그건 쉬운 기존의 방식이죠. 아주 편안한 방식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개성도 강하고 자기 지식도 지혜도 많아져서 모바일 시대에는 예를 들어 호남이라고 해서 다 민주당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문화적 계층적 특징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소위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켓 세그멘테이션, 아주 세부적으로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쉬운 거를 추구하다 보면 맨 먼저 세그멘테이션을 놓고 타겟하기가 너무 쉬운 게 소위 말하는 팬덤층이죠. 쉽게 가까이 다가오는, 특히나 이제 양극단의 팬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크게 새가 불어나기도 하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러면 그런 팬덤 정치는 처음 강하게 불붙기까지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일단 불 붙여놨을 때 그 뒤에 굉장히 쉬운 정치로 올라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 그에 따른 장점과 그에 따른 폐해, 병폐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팬덤 이 쉬운 부분 상대적으로 분리해놓고 그걸 활용하기 쉬운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다시 더 한 발짝 나가서 예를 들어 중도 외연을 확장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그 안에서도 정말 예를 들어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이냐, 진짜 어떤 소신에서 온 거냐, 같이 철학을 갖고 온 거냐 등등을 다시 또 타겟을 해봐야 되고, 지리적인, 지역적인, 행동적인 이런 변수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치인들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쉬운 거를 추구해서 그런지 일단 팬덤이 형성되면 그 안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울타리 밖을 놓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잘 팬덤 정치가 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성이 강하고 각자 똑똑하고 정보의 양도 비슷해졌고 서로 정보의 격차도 많이 줄어드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렇게만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지 않는, 즉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세부적으로 해서 타겟을 설정하지 않는 정치, 제가 보기에는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더 부지런히, 또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히 마켓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그들의 니즈에 맞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TP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 시장을 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하기 위한 선제 작업,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팬덤 정치의 장점과 폐해 등등을 해석해 봤습니다. 신용환의 직관, 경제로 풀어보는 정치. 다음 시간에는 STP 가운데서 이제 타겟팅을 놓고 한번 정치 현상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